네, 이제 앞서는 여러 가지 명암, 빗방향, 그리고 1점, 2점, 3점, 투시도법, 그리고 사물의 기본 형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원기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기둥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여기 가운데 이 부분이 우리의 눈높이죠. 우리의 눈높이랑 딱 정면으로 원기둥을 보았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보여요. 이제 우리의 눈높이 시점에서 살짝만 올려다 봤을 때는 이렇게 밑면이 살짝 타원 살짝 보이죠? 좀 더 아래서 올려다 보면 좀 더 보이고 좀 더 많이 보이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면이 아주 많이 보이다가 완전히 올려다 봤을 때는 이렇게 원으로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려다보면 내려다볼수록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윗면이 많이 보이고 원에 가깝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시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기둥을 그리는 방식과 좀 잘못되게 그린 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할게요. 우선 원기둥을 그릴 때는 우선 십자가를 그려줘요. 가운데 딱 수직 수평 하는 십자가를 먼저 그려주고, 이게 정확하게 90도여야 돼요. 이게 90도가 되지 않고 살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하면 우리가 원기둥 그냥 보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90도가 아니면 이렇게 빗면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이게 립스틱의 형태처럼 빗면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잘못된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90도가 되게.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1번이 우리에게 더 가까운 쪽이죠. 앞서 소실점 설명하면서 연필 가지고 설명을 했죠. 가까운 건 크고 멀리 있는 건 작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진리예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해두면은 되게 편하거든요. 가까운 건 크고 먼 건 작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1번은 우리 여기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번이 가까운 거고 2번은 멀리 있는 거니까 가까이 있는 1번은 조금 더 크게, 멀리 있는 2번은 조금 더 작게. 이 차이가 막 엄청나게 크면 안 돼요. 크면 굉장히 어색하죠. 여긴 막 이만하고 여긴 이렇게 작고 그러면 안 되고, 엇비슷하지만 뒤에가 살짝 작아지고 앞에가 살짝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은 나에게 똑같은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똑같은 크기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이만큼이다. 여기 이렇게 해서 센치 재서 옆으로 쭉 오면 이렇게 양쪽을 똑같은 크기로 여기를 연결해서 타원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연결해서 이렇게 타원을 그릴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리다가 위아래 이렇게 그리다가 여기를 뾰족하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위에서 봤을 때 얘는 이렇게 정원이겠는데 얘는 어떤 형태일까요? 아몬드 같은 이런 눈동자 같은 이런 형태일 거예요. 끝에가 뾰족하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끝을 둥그렇게. 그리고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3점 투시도법 할 때 우리 밑으로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좁아지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좁아지게 해주고, 또 여기도 위에랑 마찬가지로 90도. 이 양옆이 센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거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시점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시점에서 가까운 쪽은 이렇게 얇은 타원으로 보여주고 내 시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둥그렇게 그려진다.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시점에서 가까운 쪽인 거고 여기는 멀리 있는 쪽이니까 멀리 있는 쪽은 조금 더 둥글게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둥그스름하게 연결하고 아래를 둥그렇게, 안쪽은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약간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눈대중으로 그리는 방식인 거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원기둥이 들어가는 이 원기둥이 정확하게 딱 끼워지는 박스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얘가 정확하게 딱 끼워지는 박스를 그린다. 중심 기준으로 박스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3점 투시 도법에 맞게 박스를 그려줘야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선과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도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야 되겠고 그쵸? 이것도 살짝 들어오다가 여기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나겠죠? 한 점에서 소실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밑에 있는 이 라인도 언젠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끔 슉 안쪽으로 조금 살짝 좁아지게 들어가서 여기도 소실점에서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에서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그려볼게요. 이 라인들과 평행하게 연장선을 그려주고 이제 이 라인들과 또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 연장선을 그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타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하는데 여기 뾰족해지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약간 둥그렇게 해서 연결,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하려면 또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여기도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연결하면 타원이 나왔죠? 그리고 얘를 이제 같은 옆에 라인을 이 중심 이 축과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게끔 3점 투시도법에 맞게 밑으로 내려주고요. 그리고 아래쪽 여기 이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투시에 맞게 또 그려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시에 맞게 그려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또 이제 원을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원기둥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리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위에 거는 제가 눈대중으로 이제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거 박스를 먼저 그린 다음에 3점 투시에 맞는 원기둥을 그리는 방식. 이게 좀 더 정확한 방식이에요. 네. 원기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 끝을 뾰족하게 하는 것. 타원의 끝을 뾰족하게 하는 것, 절대 뾰족해지지 않게 여기가 둥그러지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본다면 3점 투시에 맞춰서 아래가 살짝 좁아지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넓어지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긴 형태들도 있겠죠. 그죠? 그치만 뭐 콜라겐 같은 거 어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얘 이렇게 양옆이 동일하게 평행하듯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콜라겐을 그렸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시점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는 시점인데 그쵸? 또 하나는 이 부분 위에 있는 타원보다 아래에 있는 타원이 납작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가 우리 시점 눈높이에서 가까운 쪽은 조금 더 타원이고 눈높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정원에 가깝게 둥그러지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둥그러지는 게 아니라 밑에가 또 막 이렇게 얇아지면 그쵸? 여기 납작해지면 아래가 그럼 이 형태가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기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뾰족해지는 거, 밑에가 납작해지는 거, 시점에 맞지 않게 뭐 3점 투시랑 어긋나게 평행하는 이런 형태인데 어긋나게 넓어지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기둥과 육면체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 보면 육면체 하나 있고 원기둥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3점 투시에 맞는 육면체를 하나를 그려주고요. 원기둥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태의 이제 원기둥을 한번 그려보는데, 그냥 그리지 마시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 박스를 그려서 그 안에 맞춰서 3점 투시에 맞게 이렇게 원기둥을 그리는 것을 한번 여기다가 하나를 해보세요. 여기 이제 시점과 형태나 거리감과 입체감, 그리고 다양한 이제 투시에 대한 설명들 있어요. 이런 설명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설명들을 보다 보면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어색하고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투시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초 디자인이나 기초 소양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꼭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 앞서 제가 설명했던 거죠. 정육면체와 원기둥의 관계.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원기둥과 정육면체입니다. 정확한 모양으로 그리는 것이 조금은 어렵기도 합니다. 원기둥 굉장히 많이 틀려요. 어려워들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원기둥이 정육면체 안에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거죠. 이거 정육면체 안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어떤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형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윗면과 밑면이 정사각형인 육면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육면체가 길어져서 직육면체가 된 형태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옆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인 건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뭐 화장품 사면 박스 있잖아요. 박스 열렸을 때 그 안에서 화장품이 이렇게 뭐 나오는, 크림통이 나오는 뭐 이런 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육면체와 그리고 육면체 안에서 원기둥. 이거 지금 매니큐어 용기 같은 경우도 보면 육면체와 그리고 거기에 붙는 원기둥. 이거랑 이거는 지금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투시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릴 때 좀 더 쉽게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긴 형태의 육면체 먼저 그리고 그 육면체와 투시를 같이 하는 또 다른 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렇게 자르고 여기에 타원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그리면 정확하게 서로 투시가 맞는 형태를 그려줄 수 있겠죠? 그냥 단번에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